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합류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에 몇 가지 빠르게 다뤄보긴 했는데 그냥 피곤하네요. 네. 하루 쉬고 나왔더니 월요일 같은 목요일 다들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실 텐데 그냥 시장도 좀 피곤하고 반면에 지금 뜨거운 거는 역시 가상화폐 시장, 가상자산. 정부 당국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물론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조금 경고성 발언들을 왕왕 내놓긴 합니다만 시장이 워낙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발장전 주제는 이제는 좀 받아들여야 될 때가 아닌가. 늦었다고 생각은 들어지는데 우리 정경민 차장은 상당히 또 보수적이시고 네. 뭐 김현 매니저도 사실 그죠? 네. 그렇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그런 시장이 있구나라는 정도였는데 이게 좀 달라졌어요. 일단은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머 증후군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튕겨 나갈 것 같은 나만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많이 팽배해 있죠. 자산 시장에서. 미국은 금리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올린 해 만에 테이퍼링을 한 해 만에 해프닝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뒷전으로 하고라도 우리가 이제 그 조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심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가상화폐, 가상자산 시장에 더더욱 이것이 도드라지고 있는데 여기 불을 지른 게 S&P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이 인덱스를 산출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 이렇게 표현하죠. S&P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포함한 이 암호화폐 인덱스를 출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S&P 비트코인 인덱스, S&P 이더리움 인덱스, S&P 크립토 메가 캡 인덱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연내에 이것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암호화폐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초 자산이 생겼기 때문에 뭔가 자산 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뉴스가 어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시장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지금 뜨겁습니다. 이제 암호화폐가 현물하고 유사한 형태로 이미 수많은 거래소에서 또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지만 ETF로 상장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이제 제도권의 전통적인 자산들, 주식, 채권, 상품, 원자재 이런 것들하고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인덱스가 구성이 되면은 저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복합적으로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주류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부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고 머리를 맞대봐야 하는 시점인데 당국에서는 계속 부정을 하고 있고 이게 부정적인 의미지만 너무 부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떠든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자, 비트코인은 6,800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 도지코인은 사실 저도 아이러니한데 아침에도 이제 60센트가 넘어섰고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800원대 돌파가 됐고 올해에 14,000% 올랐다고 하네요. 네, 주식을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더리움도 지금 420만 원대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소들 중에서 두나무 잘 아시겠지만 1분기 순이익은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한 1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4월 한 달에만 영업이익이 5,400억이에요. 관련주를 안 보자니 안 볼 수도 없고 관련주는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몇 가지 기업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기다가 비트코인을 넣어놓을 수는 없고 이더리움을 넣어놓을 수는 없어서 하지만 언젠가는 늘 것 같아. 그죠? 자, 정경민 차장님. 오늘의 관심주는 이더리움? 언젠가는 넣으실까요? 안 넣으시겠죠.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정은 하고 가격의 있죠. 변동은 네. 있겠지만. 네,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저 같은 이제 증권사 브로커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하고 그럼 물론 이제 저희 이 좀 원색적인 좀 비속어를 쓰자면 저희 밥그릇을 좀 뺏어가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된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하지 않고 이제 정면으로 이 경제적인 이 경제사 쪽으로 하나의 좀 획을 긋는 이제 이런 하나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예전 그 이제 경제사 공부하다 보면은 금태환을 불허했을 때, 그러니까 달러를 그냥 신용화폐로 찍어낸다고 했었던 70년대 초반에도
달러로 결제를 안 해주던 이제 그런 시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세계 뭐 1차 대전 네. 또 나아가서 2차 대전 이런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달러의 패권을 잡기 위한 뭐 과거 거슬러 그렇죠. 올라가면은 네네.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 자산 시장에는 큰 획이 그어졌는데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인류 공공의 적이 맞습니다. 등장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전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 시장이 상당히 굉장히 좀 커졌어요. 저기 담기는 비클이잖아요, 비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예, 달러도 이제 한동안 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방황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요게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이제 오일 쇼크를 맞으면서 다시금 이제 결제 통화가 되면서 이제 오늘날에 달러가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달러의 흐름으로 쫓아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전 세계적인 추세고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수혜를 보는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든 뭐 종목 선택이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이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저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저는 그래도 뭐 한 달 정도는 좀 기간 조정 기간을 좀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네. 불과 한 2, 3일, 일주일 하고 뭐 곧바로 바로 지금 회복이 다시 됐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고 이 견제성 멘트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하게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네. 예, 뭐 세금을 물리고 뭐 이런 것들의 멘트를 맞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무섭게 올라가고 형성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마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이 더지 파더라고 하는 더기 네. 파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또 뭐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다고 예정돼 있잖아요. 물론 MC를 예능 본다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SNL이라고 뭐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인가요? 예. 거기에 출연하면 또 코인에 대한 언급을 가볍게 그 사람은 던지겠죠. 하지만 시장은 거기에 광기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까가 오히려 좀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네.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유동성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주식시장보다 선제적인 그런 이 변동성의 민감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이제 시중의 유동 자금을 어느 정도 좀 이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민감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선제적인 지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은 메이저가 이제 뭐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뭐 리플 뭐 이렇게 좀 이제 메이저 코인으로 있다가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고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코인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네. 이제 확장이 되고 자금을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이런 거래소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또 사회적인 그 병폐가 있긴 있죠. 뭐 네. 사기 사건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그런 거다 보니까 인정되고 뭔가 공인된 거래소들은 더 그쪽으로도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전 시간에 이제 출연했던 이제 SK 자산전략의 이제 이효석 팀장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버블이냐 프로스냐, 그러니까 맥주에 있는 거품이냐, 비눗물에 있는 비누 거품이냐, 요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네. 표현한 바죠.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품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맥주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도 다 이제 결국에는 맥주 원액으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누 거품은 그대로 물에 씻겨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제 교환과 가치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을 계속해서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그냥 우리가 이걸 투자하니 많이를 하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끄집어내 보자.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서 네. 전 종목을 하나 딱 붙인다면 오늘 한 3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NH투자증권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 예, 예상대로군.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네. 그때도 언급을 드렸듯이 공매도에 따라서 새로운 수익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일단 막혀 있는 신용 공여를 공매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더 늘려가서 이제 전당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계기가 좀 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역시 K뱅크의 이제 가치 편승분이죠. 네. 지금 SKIT 다음에 관심이 또 가는 건 또 카카오뱅크 쪽이고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좀 편승을 해 나간다면은 이제 한투의 그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다른 증권주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금융지주?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NH투자증권이 아직 부담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이슈를 가지고 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나마 좀 우량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NH투자증권 하나 좀 보태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두 번 얘기했을 땐 별로 신뢰도가 안 갔는데 네. 세 번째 하니까 그럴 훅 수도 땡기네요. 있겠다. 이렇게 네. 톡하게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자, 하여튼 이게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이고 그냥 가볍게 다룰 만한 거는 아니고 그동안은 좀 살짝 가볍게 봤는데 오늘 아침 우리 시세 잠깐 봤잖아요. 네. 40%씩 가는데 주식을 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보면 뭐 도지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클래식. 사실 비트코인 이제, 뭐 캐시? 네, 비트코인 캐시 이제 3대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 이제 이더리움, 리플 이제 이런 코인들인데 네. 오히려 지금은 그런 코인들보다는 그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이제 코인들이 시장이 이제 더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 저희가 한 1, 2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코인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할 때도 뭐 이런 얘기를 좀 짚어드리긴 했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걸 다시 이제 되돌리기는 정말 좀 힘들 것 같다. 시장이 워낙 커져가지고 지금 빅4 코인 거래소들의 이제 거래 대금이 코스피 거래 대금이 한 1.6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우리가 놓고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 코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우습게 들릴지도 그러니까.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몇 년 전에 뭐 코인 가격이 이제 급락하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당국에서는 자꾸만 과거의 생각으로 그거는 실체가 없는 투기 상품이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이렇게만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투자에 책임져 주는 게 어딨어요. 다 세금을 그렇죠. 다 뜯어가면서. 맞아요. 네. 뭐 내년부터 또 세금도 낼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이 코인 가상화폐 이제 가상자산에 이제 주로 투자하는 이제 세대가 MZ 세대, 소위 말해서 네. 지금 이제 2030 세대가 거의 이제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4050 이거 무슨 세대로 갑니까? X세대? 386 세대인가요? 아니에요. 486 그거는 세대. 저희 앞 세대시고. 네. 하여튼 X세대들도 뛰어들어요. 사실은 그 2030 세대의 이제 자제분들이 그런 걸 보여주면은 처음에는 왜 그런 걸 하니 하다가 이제 뭐 엄마도 들어가고 막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규제도 한다 그러고 미국에서도 막 재무장관 뭐 연준 의장 다 이 시장에 대한 이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뭐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금융위원장도 또 곤혹을 좀 치렀고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MZ 세대는 더 이쪽에 이제 좀 쏠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 뭐 비슷한 이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뉴스 보도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남들은 이제 막 빚내가지고 다 아파트 사고 막 이러고 사다리가 완전히 이제 걷어차였다라는 어떤 분노 때문에 네. 저기 이제 우리 강북 지역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도봉구 쪽에 빌라 거래량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파트를 못 사니까 이제 어쨌든 내 집을 갖고 싶은 그런 욕구는 있는데 그게 이제 포머 증후군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상자산들의 가치가 이제 급등하는 것과 그것도 상당히 이제 저는 맥을 같이 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이제 변동성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 좀 힘든 흐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 뭐 저희가 말린다라고 해서 이제 말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또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하나씩 이렇게 뭐 우리기술 투자, 비덴트, 그다음에 가장 좀 화려했던 종목이 하나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들, 네, 두나무 지분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네요. 하나 좀 추가를 좀 해보면 좀 색다른 종목 중에 코롱 인더라는 종목이 있어요. 코롱 인더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아라미드라든지 타이어 코드라든지 이런 소재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요 이제 회사의 손자회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코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두나무의 지분 1.44% 정도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크래프톤의 또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게임. 코롱 인베스트라는 회사의 어떤 그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코오롱 인더기 때문에 네. 요 회사는 그냥 본업도 워낙 지금 최근에 뭐 실적 발표했는데 1분기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록했고 본업 자체가 워낙 잘 되고 있는데 뭐 하나의 좀 부수적인 요소로 그런 이제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오롱 인베스트먼트라는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 말씀해주셨잖아요. 저도 사실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 카카오뱅크에 이제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또 요 회사의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 작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거든요. 그 회사가 바로 이제 예스24라는 종목인데 1.4라고 하면 여러분들 애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카카오뱅크가 상장되고 나면 뭐 시총이 막 20조, 30조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1.4%라고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예스24의 시총에 맞먹는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뭐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제 금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제 사이즈가 작은 종목 중에서는 예스24 사실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주가가 조금 밀리다가 작년 연말에 최근에는 이제 매각을 다시 철회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또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스24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기타 등등 또 관련된 기업으로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너무 많이 가면 그렇고 저 정도? 한화투자증권은 조금 뭐 위치적으로는 저기 않네. 뭐 그래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워낙 강해서 근데 저번에 이제 우리가 요거 소개를 드렸을 때 그 신성이엔지라는 종목도 네네네네. 우리 기술 투자의 지분을 맞아요. 뭐 9%. 1%, 2%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이제 네, 9%. 관계사잖아요. 이제 맞아요. 혈연 관계가 있는 관계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소위 말해서 좀 다쳤거든요. 3,000원 중반부터 지금 3,000원 초반까지 좀 내려왔는데 본업이 물론 이제 중요하죠. 잘해야죠. 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런 좀 이슈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비껴 서 있는지 뭐 저도 늘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본업이야 이제 뭐 태양광도 좋고 또 클린룸도 좋고 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이 좀 하나 둘씩 좀 붙여가지고 좀 보조 네. 엔진으로 좀 떠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신성의 엔진. 회사가 또 뭐 적극적으로 거기에 엮이는 거를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 것 않겠죠. 같아요. 예. 그래갖고 주가가 뭐 반짝해봐야 뭐 다시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있긴 팩트입니다. 예, 우리 기술 투자의 9%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신성 ENG고 그렇다는 거. 네. 도지코인 수혜주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나라에 뭐. 아직까지 언급되는 종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지금 가장 이제 핫한 게 이제 도지코인.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게 이제 SN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방송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 거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네이버에다가 네. 모기 잠길 네, 정도. 목이 잠겼는데 네, 네이버에다가 그 앨런 머스크 SNL 딱 치니까 그냥 네. 연관 검색어가 그냥 이만큼씩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반증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오늘은 분명히 조금 반응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네.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직시해야 되고 이게 지나가는 어떤 테마 이걸로 하기에는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했고 실제 우리가 변화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메이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이 JP 모건의 제레미 다이언 같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코인을 인정 안 한다고 보수적으로 네.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또 바뀌지 제레미 않을까. 다이언도 참 말 바꾸기를 좀 잘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언제 또 바뀔지는 모를 것 같아요. 바꿔야 됩니다. 네. 두나무가 어피트 투자자 보호센터를 설립하네요. 100억 원을 투입해서 이게 뭐 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뜬 기사하고 자 하여튼 김현 매니저는 여기까지. 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니 SK 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네. 죄송합니다. 하도 이름들이 비슷해요. 바뀌셔야 될것 한미사이언스가 같습니다. 오늘 네, 한미사이언스. 네, 아까 종목 키워드를 통해서 해주신 네. 거고 그다음에 일발장전에서는 뭘 했죠? 일반 장전에서는 예스24 예스 코오롱 24. 인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시세 때문에 지금 약간 넋을 놓으신 것 코인 같은데. 때문에 네. 정신이 혼미해요. 뭐, 네. 뭐 투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화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참 대단합니다, 이 시세가. 네. 어쨌든 오늘 우리 국내 또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또 어제 어린이날 휴일날 있었던 이 옐런 의장 발언의 또 파장.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또 신흥국에 또 속해 있는 또 나라다 보니까 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민감도가 상당히 좀 높거든요.
지금 그 일부 이제 보고서에서 MSCI 한국 이제 그 선진국 지수에 네. 편입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정경련이 또 그런 이제 건의를 리포트를 했죠. 냈었죠. 그러면 뭐 코스피가 한 4천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의 변동성이 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 옐런 의장의 발언에 대한 부분들 조금 설명드리면서 시장 전체적인 또 전망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오늘 목요일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럼 내일 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